세계 최대 이커머스 회사,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을 장악한 바로 아마존.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베이조스 아마존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아마존을 쏙 빼닮은 한국의 쿠팡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ET, 오늘도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이조스가 월요일에 물러났습니다. 근데 물러남과 동시에 재산은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면서요? 네, 27년 전에 창업한 아마존을 물러났습니다. 딴 거 할래 했는데 보름 뒤에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선장이 모험을 나섰는데 아마존 주가는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오늘 아마존 주가가 거의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의 11% 가지고 있습니다. 10조 원 가까이 늘어서요. 전체 재산은 2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27년 동안 30년이 안 된 회사의 창업자가 순 자산이 240조 원에 육박한다. 세계 제일의 부자입니다. 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이 베이조스가 멀쩡히 잘 다니던 뉴욕의 투자 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타고 시애틀로 가서 거기서 책 파는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설립한 게 그게 1994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책을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아마존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베이조스는 책보다는 온라인 상거래 자체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점차 거의 모든 것을 파는 회사로 성장했고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 온라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는 점유율을 더 높였습니다. 네. 근데 소위 독점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아마존에 ED를 붙인 건데 네네. 아마존이 진출하면 그 업계에서 원래 있던 경쟁자들은 다 없어지고 아마존이 장악을 한다. 그렇게 해서 황폐화시킨다. 이런 종류의 의미에서 아마존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딱 한두 업체만 살아남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데 아마존이 최고 포식자였던 거죠. 미국은 이런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걸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당장 워싱턴 DC 검찰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소매업체들한테 우리한테 제일 싸게 팔아라라고 부당한 압박을 했다는 취지인데 결과에 따라서는 회사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아마존에 고용된 노동자들 참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 아마존에 지금 노동자가 9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이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작업대 옆에는 1분 단위로 작업 속도를 측정하는 모니터가 놓여 있다. 끊임없이 감시한다. 심지어 기계가 고장나서 일을 못했는데도 근무 시간에서 뺐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원은 코로나에 감염돼 뇌 손상을 입었지만 야간조로 복귀하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가족은 우리가 일회용이냐, 그냥 교체하면 되냐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교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유독 이 해고당한 직원도 많고 또 산업재해도 많았다면서요. 시간제 노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빨리 쉽게 되는데 해고도 아주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150%인데 이게 유통 물류 산업의 평균 이직률의 2배에 달합니다. 빨리빨리의 결과는 안전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만 2만 7천 건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났는데 이게 경쟁사들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고요. 월마트보단 2배 넘게 높습니다. 배송기사들 산재 역시 7.9건, 이게 경쟁업체죠. UPS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에도 이 아마존과 명과 암이 좀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떠오르는데요. 네. 쿠팡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쿠팡은 사실 아마존을 모델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목표, 최저가, 당일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 건설 등의 공격적인 투자, 마케팅을 펼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처럼 쿠팡도 물류센터 내 노동자 처우나 집단 감염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과로사,
입점 업체들에 대한 갑질 논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탈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팡이요? 이것도 신조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쿠팡을 탈출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 그만둘 때 나 탈팡한다라고 하던 말인데 네. 최근에 그 화재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화재 사고 이후에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지 않는 쿠팡 불매한다면서 수십만 명이 앱을 삭제했고 지금 온라인에선 해시태그를 활용한 불매 운동이 번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 빠른 성장 뒤에는 소매상인들이나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네, 서영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